이성계의 계략을 사전에 눈치챈 원경은 위기 상황에서 이방원을 구해냅니다. 목숨을 구한 은혜에 감사를 기대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중전으로 인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지적하며 불효를 언급합니다. 더 나아가 중전의 폐위까지 거론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부자 간의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다툼이기에 이를 해결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지만 이성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습니다. 방원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아들이 대를 이을 상황에서 이성계가 이를 원치 않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경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 정종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일 가능성입니다. 이런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함께 대처하기도 버거운 와중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은 원경왕후의 폐위를 주장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녀가 첩자를 사용해 암살 정보를 알아낸 것은 자신이 금지한 법을 어긴 행위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긴 점을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라고 하는 이방원의 태도는 냉정합니다. 이 틈을 타 부부 사이를 틈타려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바로 채령입니다. 그녀는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원의 아이, 즉 왕자를 임신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특훈을 하며 방원과의 관계를 노리지만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령은 영악하고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대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영실보다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녀는 원경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원경은 명나라 사신과의 만남을 주도하려 이성계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이성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방원이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다면 몰라도 이제 왕과 왕비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왜 며느리가 나서냐며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조선이 민씨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계하며 원경을 떠보는 발언까지 합니다. 이 자리에는 방원도 불려옵니다. 이성계는 방원과 원경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성계는 방원에게 민씨 가문의 세력을 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압박하며 방원에게 강력한 왕권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원경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